안녕하세요. 음악을 리뷰하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한 주간의 K-팝 리뷰 시작해 볼게요. 같이. 먼저 아이즈원이었던 야부키 나코라는 멤버가 있죠. 이 멤버는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서 HKT48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코가 올해 하반기에 SF9의 로운이라는 친구와 함께 SBS에서 하는 아이돌 밴드를 만드는 보이즈 배틀이라는 방송에 MC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의 TBS와 한국의 FNC 기획사가 기획을 하고 이제 연출을 SBS가 하는 건데요. 일단 방송은 SBS에서 한국이 주가 되는 거죠. 그 방송을 일본에서도 동시 방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아이즈원 팬분들이 그 나코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가 일본의 리퍼블릭 레코드와 손을 잡고 미국에서 미국 현지와 K-팝 아이돌 팀을 만드는 A2K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리퍼블릭 레코드가 그 테일러 스위프트, 포스트 말론, 릴 웨인 이런 분들이 있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사실 예전에도 한국 기획사가 이제 외국인들로만 이제 뽑아서 K-팝 팀을 만들었던 적도 있고, 외국 기획사에서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K-팝 팀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과정이었고, 지금쯤은 좀 좋은 타이밍에 좋은 방법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들로만 한국 기획사에서 만들었을 때는 다 외국인이지만 통일감이 없었어요. 거기 안에서도 국적이 다르고 각자 했던 음악이 다르고, 그런데 그걸 급하게 모아서 그냥 한국식 K-팝 음악을 시킨 거니까 그분들이 부르고 추는 춤이 K-팝스럽지 않았고, 자기들도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잘 안 됐었고, 외국에서 한 국적으로만 만든 K-팝 팀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냥 K-팝을 한다고만 했지 실제 그들이 하는 음악이나 리듬감이나 댄스가 K-팝스럽지가 않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는 K-팝 팀을 우리가 예전에 소개받았을 때는 뭔가 이질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K-팝은 동양인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시행착오를 충분히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화는 비슷한 친구들로 핵심 멤버들은 구성을 해야 된다. 국적이 섞이더라도 최대한 몇 명은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친구들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다른 점이 리듬이거든요. 춤을 췄을 때. 그리고 노래할 때도 리듬감. 그래서 그런 리듬감을 제거하는 트레이닝 방식을 채택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저는 현지화 그룹, 그러니까 서양인들 현지화 K-팝 그룹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이에요. 저도 예전 방식들은 좀 이상했고 잘 안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접근으로 간다고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나라에서 K-팝을 하는 팀들이 많아져야 결국 K-팝가 진짜로 세계화가 되고 저변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 뉴진스가 음원을 발매를 했어요. 그리고 뮤비도 점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음원 발매가 직접적으로 됐고 신곡도 하나 더 발표가 돼 있을 텐데, 저는 아직 그걸 못 봤는데, 저는 지금 헐트 이제 발라드 곡까지만 들었는데, 사실 어텐션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이프보이까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고 신선했고 기대가 많았는데, 헐트를 들으면서 약간 불안감은 조금 더 생겼다. 뭐냐면 일단 이 친구들이 아직 노래나 춤 실력이 다른 인기 있는 팀들만큼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사실 이 팀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프로듀싱, 제작의 힘으로 이미지로 풀어나가려는 듯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잘 될지는 봐야 되거든요. 현실에서 이런 돌판에 큰 공격을 받았을 때 저런 그냥 이미지, 캐릭터로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게 걱정은 되긴 돼요. 노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그냥 저 창법의 느낌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쳐도, 저는 의외로 춤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위험해 보이는 기본기들이 좀 보인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그냥 K-팝이 아니라 그냥 팝을 들고 나왔을 때 한 곡, 두 곡은 신선할 수 있는데 세네 곡으로 갔을 때 이게 그냥 외국의 팝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엄청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럼 계속 곡이 신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 의문이에요. 저는 사실 그러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과정 전에 이 친구들의 캐릭터가 엄청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혜린이었나? 혜진? 그 친구가 가장 제가 생각하는 노래나 춤의 기준점에도 들어와 있고 잘할 것 같다고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쪽에서 좀 문제가 터졌죠. 서양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뮤비에 입고 나왔던 옷에 있던 문구가 미성년자인 데뷔하는 친구들이 입기에는 너무 좀 외설적인 의미를 담긴 단어를 입고 온 거 아니냐. 여기서 시작해서 미니진님 인스타나 그런 기록을 찾아봤더니 이거 약간 로리타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됐고 그것을 우리나라 국내 K-팝 돌판에서도 가져와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비난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심플한 생각이 있는 게 일단은 그 문제되는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었든 아니면 그거 문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논쟁의 요지가 있다고 쳐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예, 이게 외설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데뷔하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어린 친구들한테 이 제작진들이 입힌 거잖아요. 본인들이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과 그 피드백을 그 친구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른들이 시킬 때는 좀 더 조심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로리타 성향에 대해서는 로리타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누구들은 그런 인스타 피드들을 보고 확실하다고 생각할 테고 누군가는 애매하다고 생각할 테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저는 그런 성향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 영화도 나오고 예술품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본인이 나타내는 건 본인이 감당할 일인데 그것을 제작할 때 선을 넘도록 표시를 했느냐 다른 이런 아이돌들에게 나타냈느냐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미니진님의 그 뮤비 컨셉이나 이런 시나리오, 세계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뮤비 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그런 엄청 로리타적인 성향을 막 표시하려고 많은 부분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좀 앞으로 이번 논란을 통해서 본인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진 못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전 이제까지는 그래. 제가 요 정도 말할 그 T는 문제됐었어. 근데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성적인 요소를 갖다 쓰거나 되게 나이 많은 남성을 등장시킨다거나 요런 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어필 코드로 사용했었다라고 치면은 이제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K-팝 이슈 중에 가장 또 큰 화제였던 마지막 소식은 프로미스9의 장규리가 혼자 탈퇴를 했다는 소식이었죠. 장규리가 아이돌 학교에서 데뷔를 했는데 바로 몇 달 후에 프로듀스에도 참가해서 그때도 비난을 많이 받고 사실 프로듀스에서 뭔가 편집의 희생양으로 비춰지기도 했죠. 그리고 하필 프로미스9이 좀 오랫동안 유망주였다, 기대주였다가 이제 인기를 점점 얻으면서 잘 돼가는 타이밍에서 이 탈퇴를 한다고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찬물 끼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아쉬워할 텐데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장규리님이 지금 갑자기 혼자 탈퇴하거나 계약을 안 한 게 아니라 프로미스9이 원래 CJ 산하에 있다가 지금 하이브 산하로 회사를 옮겼죠. 그 타이밍에 모든 멤버 재계약을 새로 체결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장규리는 재계약 체결을 안 했고 자녀 계약이 지금까지여서 요번까지 활동을 하고 그냥 계약 종료로 나가는 수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타이밍에 하이브에 가서 더 잘 될 수 있고 그런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제가 항상 멤버들이 탈퇴를 하고 재계약을 안 할 때 많이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멤버 개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팀 단체 활동을 막 5년 이상 한다는 게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활동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으로서 희생받는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이 엄청 긴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특히 10대에서 20대 초반 이게 되게 긴 시간이니까 인기랑 상관없이 돈하고 상관없이
팀 활동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대부분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변의 조언과 그 현실적인 문제, 상업적인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데 혼자 나가서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저래.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개인한테는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균이는 연기도 하고 싶고 좀 혼자서 일단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런 팀 활동에서 팀을 배려해야 되고 회사를 배려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순서를 기다리고 포기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혼자였으면은 했을 텐데 주변에 팀에 피해가 갈까봐 못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몇 년을 팀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혼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팬분들은 프로미스9의 인기에 영향이 갈까봐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지금 한국 차트는요, WG 워너비라고 한국의 예능방송 놀면 뭐하니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이 차트 1, 2위를 하고 있어요. 요 예능방송이 워낙 인기가 많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방송에서 발표하는 음원들이 굉장히 잘 되죠. 3위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그리고 4위는 나연의 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는 힙합 음악과 트로트 음악이 강세인 상태입니다. 신곡을 그냥 쭈루룩 얘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에이티즈의 게릴라라는 노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게 좀 10대에서 인기가 있는 강한 비트, 힙합 음악 베이스에 이제 케이팝 음악이죠. 스트레이키즈가 생각이 나는 그런 음악인데 이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강해질 거고 이번 노래도 저는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와이스의 지효가 OST에 참여한 I Fly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트와이스에서 지효의 톤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들어보니까 약간 다르게 부르긴 했더라고요. 트와이스 안에서의 톤과는. 근데 전 트와이스 안에서 톤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노래 자체도 좋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원 강자인 폴킴님의 너의 잠을 채워줄게, 그리고 가로치고 자장가, 아주 친절하죠. 폴킴님이 또 친절하게 생기셨죠. 내가 너의 잠을 채워줄게, 오늘만큼은 편히 잘 수 있게. 그리고 K-팝에서 새로운 걸그룹이 데뷔를 했는데요.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팀이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팝뮤직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윤상님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상님이 이 팀에 막 이렇게 프로듀싱을 하고 참여를 한 것 같진 않는데 약간 그 이미지를 내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듣고 러블리즈가 생각나는 멜로디 라인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운드는 또 여자친구 스타일을 좀 냈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여자친구 계보를 잇는, 러블리즈 계보를 잇는 좀 청순한 걸그룹 컨셉을 가려고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일본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유나라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일본 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노래를 봤을 때 청순 걸그룹 치고는 멤버가 좀 많다. 7명이나 쓸 필요 있었나? 5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래는 듣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TO1의 신곡이 나왔는데요. T1은 사실 한국보다 일본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아직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T1이 이제 CJ, 그러니까 엠넷에서 오디션 방송으로 데뷔를 한 팀인데 잘 안 돼서 멤버들도 바뀌고 팀명까지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리부팅하고 처음 낸 신곡이에요. 여기에 일본의 프로듀스 재팬2에 나왔던 그 멤버 2명, 탈락은 했지만 상위권이었던 인기 멤버 2명을 영입을 하고 또 한국인 친구 1명까지 더 영입해서 새로 낸 앨범인데요. 일본인 멤버들의 파트가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래 자체는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일본인 친구들을 활용을 해서 일본어 버전, 일본 싱글을 냈을 때는 그 친구들 파트를 좀 늘려서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 두 멤버가 프로듀스 재팬2에서 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적극 활용해서 일본에서 먼저 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였던 유주의 싱글이 나왔습니다. 이브닝이란 노래고요. 지금 음원 강자인 래퍼죠. 서동현 님이 피처링을 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들으면은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코님의 괴짜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처음에 들으면서 내가 기대했던 지코님의 스타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듣고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지코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냈었던 아주 히트했던 노래들이 결국 틱톡에서 엄청 잘 됐거든요. 댄스 챌린지가. 그래서 이번에도 틱톡 각을 좀 노렸다. 그 댄스 챌린지의 무게를 좀 더 많이 실은 느낌이에요. 이 음원보다는. 그래서 훅에서도 그냥 별다른 훅 없이 좀 특이하고 재밌는 안무를 길게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만하다. 요즘엔 진짜 틱톡이 한국에서도 영향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카라의 이제 니콜님이 싱글을 냈어요. 솔로 싱글 UFO라는 곡을 냈는데요. 음악 스타일은 약간 옛날 댄스 음악 스타일인데 그냥 니콜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웠다. 그리고 퍼플키스의 신곡도 나왔어요. 퍼플키스가 되게 기대주죠. 지금 퍼플키스가 활동한 지 한 2년 됐나요? 근데 그 안에 데뷔했던 팀들 중에서는 중소기획사에서 중고신인도 없이 나온 팀들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싱글들이 계속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곤 있는데요. 요번 음악을 들어보니까 스타일을 확 바꿨는데 제가 느낀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까지 바로 전 싱글까지 퍼플키스는 그냥 완전 훅, 그냥 캐치한 훅으로 승부하는 노래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 들으면 익숙하기도 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좋다, 듣기 좋다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충분히 본인들이 어느 정도 노크를 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요번에는 음악성, 비트와 전체적인 음악을 팝적으로 완성도를 높인 노래. Okay, I'm nerdy, but I'm not stupid. I'm drunk. 왜냐면 이게 최근에 차트에서 강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그렇거든요. 톰보이, 러브다이브, 팝 이런 노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번엔 우리도 음악 전체적인 음악의 완성도를 높인 노래로 가보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이 굉장히 달라져서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퍼플키스의 이 방향성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야 될 블랙핑크가 이제 배그모바일과 콜라보를 한 노래가 나왔죠. 블랙핑크가 아주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실 요 노래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요번에 공개가 된 노래여서 지금 막 요즘 트렌드 블랙핑크의 지금 현재를 느낄 수 있는 곡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게임과 콜라보를 하고 그 게임 홍보용 노래라서 아주 전형적인 그냥 블랙핑크의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다음 벌스 이렇게 진행되겠지를 다 예상했는데 다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블랙핑크의 그 스타일 자체가, 톤 자체가 좀 사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먹어준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역시 벌써 한 2년 전 음악만 해도 K-팝도 많이 바뀌고 진화를 해왔구나 그런 게 느끼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이제 아예 신곡을 듣고 컴백을 하죠. 거기서 또 이 곡과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도 좀 관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주 쏟아지는 신곡과 막 이슈가 많아서 제가 전부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저는 다음 주에 얘기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